일하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옥경 선배 자리를 대신하면 되는. 드디어 드라마 정년이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10화에서 엄마 채공선과의 화해로 새로운 희망을 얻은 정년이, 10화의 정년이의 각성과 문옥경의 이탈에 모두들 집중했을 건데요. 하지만 11화도 충분히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11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제 국극의 인기는 옛말이에요. 메란국극단 건물을 파시는 것이 강소복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영화에 밀려 국극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죠. 문옥경의 부재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문옥경의 영향력이 큰 것이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서 밀린 여성국극이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화의 시대가 오면서 국극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또한 국극의 쇠퇴는 연기자의 감소로 다가옵니다. 메란국극단 건물을 팔라니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메란국극단 건물을 한 명씩 떠나는 메란국극단의 연구생들. 강소복 단장은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지만 문옥경이 빠지고 나서야 메란국극단에 관심을 가진 강소복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스트레스에 쓰러지고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한편 정년이는 엄마 채공선의 가르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상경했는데요. 이제 절망에 빠졌던 과거의 정년이는 없습니다. 내가 목포에서 올라오면 다 해결되는 일인 줄 알았어야. 1년 만에 메란국극단에 다시 돌아왔지만 강소복은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채공선에게 얼마나 배워서 왔는지 평가를 하게 되죠. 영서와 1인 공연 대결을 펼쳐서 관객 수가 많아야 한다. 정년이에게 불리한 조건의 승부를 제시하는 강소복. 하지만 정년이 소복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내가 목포서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영서도 이번 경쟁에서 질 생각은 없는데요. 그동안 문옥경과 서해랑의 부재로 인해 메란국극단의 중심으로 자리한 허영서. 이번 경쟁은 영서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영서가 가장 자신 있는 이몽룡의 역할로 승부를 보려 하죠. 정년이는 가장 의미 있는 소리인 추월만정을 꺼냅니다. 심청이의 애환을 자신만의 소리로 표현하려고 하죠. 결과는 대성공. 정년이의 소리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소리가 올라가지 않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지만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하죠. 불완전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마치 채공선의 소리를 닮은 듯한 진심 어린 연기, 자신감에서 비롯된 마음을 전달하는 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좋아. 해보자고. 좋아. 영서도 충분히 최고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정석적인 소리와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찬사를 받았죠. 이번 경쟁은 정년과 영서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새로운 소리로 무장한 정년이는 다시 메란국극단의 일원이 되죠. 또한 메란국극단 단장 강소복은 두문불출하고 국극의 침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생들이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년이는 밝고 활기차게 말하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거요.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정년이는 국극의 진심입니다. 정년이가 메란국극단으로 돌아왔을 때 주란은 없었는데요. 9화에서 주란이의 엄마가 찾아왔던 장면에서 주란의 언니 치료비와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리고 주란의 성격상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린 강소복, 침체된 국극계의 변화를 선포합니다. 다시 합동 공연을 할 거야. 옥경이도 없으니 새로운 대본으로. 강소복은 국극판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국극계의 문제는 메란국극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국극단은 이미 망한 곳도 여러 곳이었고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강소복의 변화는 국극계에 던지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하지만 획기적이고 흥미로운 새로운 대본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때 도행이 틈틈이 썼던 대본을 내밉니다. 단장님, 제가 써본 대본인데요. 쌍탑 전설? 강소복은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을 만드는 석공들의 이야기를 보았죠. 예술가의 고뇌,
인간의 고독,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듯한 이야기였죠. 쌍탑전설은 정연이와 영서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영서야, 내가 아사다를 맡아주면 좋겠어. 그동안 메란국극단의 간판이 된 영서에게 강소복은 주연을 맡기는데요. 하지만 정연도 아사달의 배역에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아사달 해보고 싶어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연이가 일어섭니다. 전 제 아사달이 있어요. 대본에서 걸어나와 저에게 말을 건네는 이때 도행이 나서는데요. 저도 정연이의 아사달을 보고 싶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충분히 주연을 맡았을 정연이지만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전의 정연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천재 소리꾼이라는 타이틀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이죠. 공개 오디션으로 하죠. 모든 단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행의 제안에 강소복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란이의 결혼 준비 장면이 펼쳐집니다. 즐거워야 하는 주란이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이죠. 언니 병원비 때문에 이게 최선이야. 거울을 보고 중얼거리는 주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에 자신을 설득하고 있죠.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주란의 선택, 그리고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정연이와 영서의 이야기. 아직 국극을 좋아하는 모습의 주란이가 비춰집니다. 영서와 정연의 두 번째 1인 경쟁 공연 준비는 필사적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성장한 모습이 보이죠. 오디션 당일, 오디션장에는 예상치 못한 인파로 가득합니다. 국극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강소복의 승부수, 소문을 듣고 다들 구경 오신 거래요. 첫 번째 영서의 아사달. 내가 본 아사달은 고행을 견디고 깨달음을 얻은 예술가예요. 영서가 죽은 아사녀의 신발을 발견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분노와 고뇌,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영서만의 해석, 이보다 완벽한 아사달은 없다는 탄성이 들립니다. 이어진 정연의 차례, 저는 명랑했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미쳐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연이의 아사달은 충격적입니다. 웃으면서 우는, 미친 듯 춤추다 오열하는, 여성국극에서만 볼 수 있는 가슴에 소리치는 왕자님, 두 사람의 아사달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영서는 완벽한 기교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정연이는 폭발하는 감정과 독특한 매력으로 승부를 걸죠. 결국 정연이의 아사달로 결정이 됩니다. 영서는 진심으로 정연이가 뽑힌 것에 박수를 치죠. 너의 아사달, 정말 최고야. 강소복은 영서에게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냐고 묻죠. 저는 아사달과 경쟁하는 다른 석공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정연이와 경쟁하는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있기에 이번에는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때 주란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나도 국극 계속하고 싶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극장 대관료, 그리고 다양한 비용, 국극단의 침체는 이전과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서해랑이 보낸 금괴와 여성국극을 원하는 팬들의 모금이 이어지죠. 강소복과 연기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쌍탑전설을 공연할 수 있어. 드디어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과연 쌍탑전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메란국극단의 새로운 도전,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